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덥습니다. 아유, 포항도 많이 더워요. 예, 포항은 뭐 계속 38도, 39도 이럽니다. 뭐 한 보름만 참으면 또 선선해지겠죠. 예. 참 지난주가 이 코로나 백신의 진실을 밝히는 분수령이었다. 예, 라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저는 코로나 전범이라고 부릅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죠. 미 국립보건원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마스크 의무 착용 이런 이 코로나 정책은 그 인간한테서 다 나온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이제 접종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위험하다,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제 신경계 질환 이런 것들이 계속 보고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은폐합니다, 조직적으로. 예.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크게 이 범죄를 저지른 게 뭐냐면 코로나는요. 예. 코로나는 실험실에서 만든 겁니다. 예. 미 국방부 다르파라고 있어요.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뭐 수십 군데에 바이러스 연구소를 짓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한 연구소예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자연 발생한 것이다라고 돈을 주고 논문을 만든 놈이 그 파우치예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어떤 그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놈이 저기 이제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원에서 청문회, 코로나랑 백신 관련한 청문회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정부가 다시 바뀌었죠. 이 트럼프 때, 코로나는요 트럼프 때 생긴 거예요. 트럼프 때 생긴 거고, 트럼프가 이 국방부를 통해서 워프 스피드 작전으로 8개월 만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거고.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2016년도에 이미 모더나에서 이 코로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어가는 일부 유전자 특허를 냈어요, 모더나가. 근데 그 특허 낸 유전자가 지금 우리 코로나 유전자랑 100% 일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3억 2,100만 분의 1이에요. 3조? 뭐 하여튼 엄청나게, 그러니까 쉽게 확률적으로 0입니다. 0. 자연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확률은 그냥 0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 모더나는 그 모더나의 그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 이제 대표가 원래 이 다른 제약회사 대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더나라는 그 벤처 회사 대표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게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정황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 모더나가 그 당시에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 국방부 그 다르파에 수천만 불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지 5일 만에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백신이 없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팬데믹이 선언된 5일 뒤에 모더나에서는 임상시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인가 하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신고되기 전에 이미 모더나에서 mRNA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미 다 밝혀졌어요. 이것도 2022년도에 다 밝혀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나라는 뭐 특히 더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어쨌든 간에 29일 날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서 다루어졌다. 근데 이제 그 증인으로 참석한 이 앤서니 파우치, 얘는 111개의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증언 거부를 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당신 넥타이 색깔이 뭐냐? 지금 바닥 카페트 색깔이 뭐냐? 라는 질문까지 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기에서 뭐 론 존슨 상원 의원, 그 다음에 뭐 랜드폴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왔었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파우치가 묵비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이제 저라면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그 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행했던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압박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 말로만 갔어요. 말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진실. 코로나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다. 초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나왔던 그 논문을 파우치라는 놈이 돈을 써가지고 조작된 논문이었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초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파우치라는 애가 그 일지를 씁니다. 일지. 지금 뭐 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파우치가 갑자기 유명세를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졌잖아요. 정은경이 그 쌍년처럼 갑자기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거 다 하고 이제 퇴직하고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뭐 썰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이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다라고 본인이 썼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치명률을 10배로 뻥튀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트럼프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게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경이 쌍년하고 똑같죠. 머리 염색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구두 다 떨어진 거 신고 나와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한 모든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국민을 기만한 그러한 이 기관들 모두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결국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벌써 여러 차례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일부 의사들 지금 신민양 대표님 고소한 그 모 의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파우치 청문회를 받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뭐 망해가는 이제 막조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이제 파우치를 두둔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놈들은요, 다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의사라는 사람들은 의학적 근거, 과학적 근거를 완벽하게 제시를 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심지어 백신 아직까지도 노인들 백신 접종하러 가서 걱정을 하죠. 이거 부작용이 많다는데 하면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노인들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과거 그 처음 나온 백신보다 이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달라지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mRNA 백신은요 똑같습니다. 부작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그 mRNA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 모든 백신이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HPV 백신도 이제는 곧 mRNA로 나올 것이고 독감도 지금 mRNA 나오죠. RSV 급성호흡기 증후군 이것도 이제 mRNA로 나오고 조류독감 mRNA로 나오죠. 우리나라도 지금 수천억 들여서 계속해서 mRNA 백신 이제 이상 두 번째 임상시험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백신을 접종하고 이게 정말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mRNA 백신이 뭐 항체 뭐 생성률 뭐 예방 효과 95%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예방 효과가 95%가 아니고 임상 시험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 접종하지 않은 사람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걸리는지, 누가 더 적게 걸리는지 이걸 비교를 해야 예방 효과가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단지 항체 생성률이 95% 정도 되니까 예방 효과가 95%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몸에 항체가 있다라고 해서 그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그거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죠, 사기.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mRNA 백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백신으로 확대를 하고 있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모든 백신에 mRNA 백신화해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해요. 그 피해는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관심 없죠. 어쩌면 저는 이제 그 파우치 그 청문회를 이제 봤거든요. 보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랑 똑같을까. 그나마 쟤들은 하기는 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정말 이 전범들을 불러다가 어쨌든 간에 국민들 속 시원하게 불러다가 욕도 하고 뭐라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것을 무언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더라.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그 보건복지위원들 이런 국회의원들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만나자고 접촉을 하면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냐?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바로 보좌관으로 넘겨버립니다. 저는 뭐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대면서 보좌관하고 이야기를 하래요. 보좌관하고 이야기하면 보좌관 얘도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피해, 희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가족의 목소리가 한 20-30분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얘네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제가 만나봐야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지금도 보시죠. 특별법. 그 특별법 과연 동의할 만한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피해자나 유가족이 동의하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을 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입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우리가 만나봐야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차라리 걔네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법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법안에 담는다는, 만약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 담으면 피해자 다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2,802명이잖아요. 그리고 중증이 지금 17,900명, 18,000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에요. 사망자 인당 22년도 사망 4억 3천, 4억 5천, 4억 8천, 지금 최근에 사망하면 5억이죠. 근데 인정을 안 하죠. 이렇게 따져보면 2조가 넘습니다. 그 2조가 훨씬 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중증은 사망보다 돈 더 많이 듭니다. 병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위로금도 이게 법적으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감염병을 기준으로 하면 위로금 1억 줘야 되지. 거기다가 치료비 다 줘야 되죠. 그런 거 다 해주려 그러면 2조, 3조 막 넘어가거든요. 돈 없다. 안 해줍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하고 딱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 희생과 피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접종 중단이에요.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서 2만 명, 중증 이상이 2만 명이에요. 자발적으로 신고된 게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국민 2만 명이 백신 맞고 아프다, 죽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그 백신을 여전히 접종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 백신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백신이 위험하면 접종을 중지를 해야죠, 일단.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접종 중단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뭐 저보고 뭐 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야, 접종 중단부터 해라.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시간이 많아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중증 이분들이 더 급해요. 그리고 지금도 접종하는 사람 본인이 중증이고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수십만에 달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 그거를 왜 먼저 보질 않느냐. 그게 출발이다. 이 코로나 백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고 그러면 뭐 며칠까지 인정해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백신을 접종하고 아직까지도 빅빅 쓰러져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며칠까지 인정하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어떤 질병? 아니 백신을 맞고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오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5만 가지 질병들이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지금 잠식해가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접종부터 중단을 해야죠. 그리고 백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죠.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을 하고 피해를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한 명도 제가 만난 이 국회의원들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큼의 고민도 하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저는 그 사람 특히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조금씩 문제를 요만큼이라도 해결하려고 뭔가 움직임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이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거기가 당연히 피해자가 이 절대적인 숫자로 비교하면 거기가 훨씬 많잖아요.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접종률 65% 70% 해도 우리 인구 2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피해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목해야 될. 근본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휘둘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던 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도 지치거든요. 저도 매일 똑같잖아요. 매일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가가지고 그날 이제 방송할 거 준비 1시간 정도 하고 퇴근해서 밥 먹고 방송하고 자고 주말에 토요일 되면 또 와갖고 가고 이거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뭔가 이게 한 발짝 이게 나아간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그 29일 그 청문회가 분수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드디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확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잘 모르고 긴가민가 하던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이게 참 안타깝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아마 이 좀 밝히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치하는 저 새끼들이 다 죽어야 그래야 이게 좀 움직이려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정말 헛된 시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저희 새로 유입 저희 채널에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이제 지금 댓글도 다 막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집회도 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하는 이런 방송도 보고 해서 아, 나 정말 깨어났다. 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아, 정말 이거는 접종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첫째는 맞췄는데 둘째는 절대 맞히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 이게 빈도가 좀 늘어났어요. 굉장히 예전에는 막 몇 달에 한 명 정도인데 지금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이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지시를 계속 외쳤기 때문에 어쨌든 한 명 한 명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뭔가 이게 빵 터뜨리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질병청이나 이런 정부를 바꿀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명 한 명은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바꿔 나가면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좋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